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은 당혹스럽고 오랫동안 외면하고 싶었을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깊은 수렁에 빠져 손을 뻗었을 때 그 손을 차갑게 뿌리친 건 누구였나요? 놀랍게도 그 사람은 과거 당신이 온 맘 다해 구원해 주었던 바로 그 사람 아닙니까? 다정함과 헌신으로 삶을 채워온 당신에게 세상은 감사 대신 외면을 내밀곤 합니다. 내가 베푼 만큼 상대도 나를 귀하게 여길 것이라 믿으며 성실하게 관계를 일구었죠. 그의 눈물을 닦고 벼랑 끝에선 그를 위해 기꺼이 어깨를 내어주던 그 순결한 기대.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비웃듯 기괴하고 정반대로 흘러가곤 합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형편이 무너진 지인을 위해 선뜻 목돈을 쥐어주었던 그날 이후부터 이상하게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묘하고 차갑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는 고마움을 표현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마주하는 눈빛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말투에는 가시가 돋고 어색한 침묵만이 두 사람 사이를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하죠. 안부 연락을 피하며 단답형으로 일관하는 성대의 모습에서 당신은 수치심을 느낍니다. 어느 날 깨닫게 되는 서늘한 진실은 그가 당신을 은인이 아닌 빚쟁이처럼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미세하게 일상을 잠식하며 당신의 맑은 영혼을 밑바닥부터 갉아먹습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내 마음 한구석은 돌덩이를 얹은 듯 무겁고 비참하기만 할까? 당신의 삶의 폭풍우가 몰아쳐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배신은 발생합니다. 그때 당신을 가장 먼저 외면하고 등주에서 험담을 주도하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일 때죠. 도움을 준 사람에게 칼을 꽂는 인간의 이면은 단순한 배은망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배신이 남긴 흉터는 따뜻한 손길을 거두게 만들고 당신을 좁은 방 안으로 고립시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홀로 깨어 끊임없이 검열하죠. 내 진심이 부족해서 상대가 오해한 걸까? 이런 자기 비하는 당신이 평생 쌓아온 자존감을 서서히 그리고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맙니다. 억울한 상황이지만 선언합니다. 이것은 결코 당신의 성품에 결함이 있어서 생긴 게 아닙니다. 나약한 인간이 자신의 붕괴를 막고 생존하려고 발달시킨 이기적인 방어기제의 오작동입니다. 우리는 호의가 언제나 아름다운 결과만 가져올 거라는 동화 같은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았죠. 하지만 인간의 심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뒤틀린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순수한 마음으로 건넨 지나친 친절이 상대에겐 목을 조르는 듯한 압박이 됩니다. 그의 자립심을 꺾는 공격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차가운 사실을 우리는 이제 직시해야 합니다. 아무 대가 없이 주었더라도 그 마음이 닿는 순간 그것은 커다란 빚더미로 변해버립니다. 부채감을 감당 못한 상대가 선택하는 돌출구는 도움을 준 당신을 멀리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찬란한 선의가 끔찍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는 비극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심리학자 잭 브렘이 정립한 심리적 리액턴스 이론은 인간의 본능적인 저항을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선택권이나 자유가 침해되면 그것을 회복하려는 강한 저항을 갖게 됩니다. 요청 없는 도움은 고마움보다 먼저 자신의 독립성이 위협받는다는 거대한 불안을 줍니다. 도움을 받는 행위 자체가 스스로를 해결 능력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이때 상대는 유능함을 증명하려 당신의 호의를 밀어내고 공격적인 태도로 독립을 확인합니다. 사회교환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인간관계는 보이지 않는 저울 위에서 평형이 유지되어야 하죠.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베풀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 저울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고 맙니다. 도움만 받은 상대는 당신보다 열등한 하위의 계급으로 전락했다는 모멸감을 경험합니다. 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가 선택하는 방법이 당신을 맹렬히 원망하거나 배신하는 것입니다. 명예를 훼손해 저울의 수평을 맞추고 자신의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심리적 부채감은 인간의 뇌가 가장 견디기 힘든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감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은혜를 되돌려줄 여력이 없을 때 상대는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려 합니다. 차라리 당신을 불순한 의도가 있는 위선자로 정해야 하는 것이 상대의 정신건강에는 편안합니다. 뇌의 변연계는 사회적 지위가 흔들리는 것을 집단 내 경쟁력 상실과 죽음의 신호로 인지합니다. 전전두엽은 이 공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당신을 통제하려는 위선자로 앙과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의 선의가 더 이상 칼이 되지 않도록 당신을 지켜줄 우아한 실천 기술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기술은 감정의 10% 남겨두기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모든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상대의 슬픔에 100% 함께 뛰어드는 대신에 마음의 여백을 냉정하게 자신을 위해 두십시오. 이 여백은 훗날 상대의 배신이 닥쳐올 때 당신의 영혼이 붕괴하지 않게 지켜줄 요새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요청 없는 도움 멈추기입니다. 어려움을 목격해도 즉각적 개입은 삼가십시오. 상대가 다가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까지 묵묵히 한 걸음 뒤에서 지켜봐주는 게 품격입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고통을 통과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대의 존엄을 인정하는 배려입니다. 세 번째 기술은 신체적 앵커링 훈련입니다. 배신의 징후를 느끼고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 어깨를 펴고 양발이 지면에 닿아 있는 물리적 감각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이 작은 행위는 부정적 폭풍에 뇌가 휩쓸리지 않게 돕습니다. 당신을 배신한 그 사람을 원망하는 에너지를 이제는 상처 입은 당신 자신을 위해 쓰십시오. 당신의 등에 꽂힌 상처는 당신의 어리석음이 아닌 얼마나 진심을 다했는지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당신은 결코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다정함은 여전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소중한 빛입니다. 당신이 세운 단단한 경계선 위에서 당신의 격에 맞는 새로운 인연들이 투명하게 피어날 것입니다. 인생 리부트는 당신의 우아하고 고독한 독립을 언제나 진심을 다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